네. 상당히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불필요한 걱정을 너무 많이 하셨다든지 아니면 이제 잘못된 방식으로 관계 형성을 한 다음에 제가 인터넷상에 찾아봐도 네. 정보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 그 정보들 중에서 어떤 정보를 취해야 될지 부모님이 알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잘 모르시겠죠. 네. 안녕하세요. 한솔 어린이보육재단 배주아입니다. 네, 오늘의 게스트도 최고입니다.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 리턴즈에도 출연하고 계시고 또 우리 동네 어린이 병원이라는 유튜브까지 운영을 하고 계시는 소아정신과 전문의 박소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소영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그 조우종 FM 대행진 그 라디오 들으면서 출근하고 있는데 네, 그때 금요일마다 네, 나오셔가지고 맞습니다. 제가 굉장히 열심히 청취를 하고 있었어요. 네, 감사하네요. 네, 그래서 그 김사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시는지 몰랐죠? 네, 오늘도 선생님하고 또 좋은 케미로 즐겁고 유익한 방송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예전에는 소아 정신과라든가 가면 막 낙인이 찍힐 것만 같고 좀 가기가 좀 꺼려졌던 게 사실이죠. 근데 요즘은 이제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가 좀 문제 행동이 있다, 마음이 좀 아프다 하면은 자주 찾는 것 같아요. 정신과라는 이름 자체가 정신건강의학과로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좀 우리가 정신적으로 좀 더 건강해지자 이런 의미로 다가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예전에 학교에서 신체 검사만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아이들 마음 검사도 주기적으로 하거든요. 이제 그것처럼 사회적으로도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이 얼마나 건강한지 그 아이들의 발달 나이에 맞는지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는 이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이 좀 줄어든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병원까지는 아니지 않나. 대신 공부를 많이 하시죠. 유튜브 채널도 더 많아지고 인터넷상에서 공부를 하는 루트도 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진료 보시는 그것도 바쁘실 텐데 지금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또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진료를 보다 보면 부모님들이 진료실에 찾아오시는데 상당히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불필요한 걱정을 너무 많이 하셨다든지 아니면 이제 잘못된 방식으로 관계 형성을 한 다음에 많이 고생을 하신 다음에 병원에 오시는 경우들이 꽤 많았어요. 제가 인터넷상에 찾아봐도 정보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 그 정보들 중에서 어떤 정보를 취해야 될지 부모님이 알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정보를 보호자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다는 마음에서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 뭐 발달센터라던가 이제 병원에 찾아오시는 부모님들이 어떤 고민이 가장 지금 많으신가요? 우선 크게 아동 청소년에서는 이제 발달 문제, 정서 문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만 6세 이하에서는 발달 문제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발달 문제라고 하면은 발달의 시기가 또래에 비해서 좀 늦는 경우, 기울로는 단순 지연. 단순하게 속도만 좀 늦은 경우, 그 중에서도 이제 언어가 좀 늦은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에는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걱정이 돼서 소아정신과를 찾아오시는 분들의 빈도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뭐 10년 전에 비해서 계속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 이런 뉴스를 봤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흔히 알고 있는 그 자폐 스펙트럼 증상이 뭐 불러도 대답을 안 한다거나 뭐 눈 마주침이 어려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증상인데 정확한 어떤 진단 기준이 있을까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 기준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질적인 저하. 두 번째는 제한되고 반복적인 관심사나 흥미, 행동을 얘기합니다. 좀 어렵죠. 지금 부모님들이 제일 처음 자폐증 혹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하면 떠올리게 되는 장면이 이 영화 마라톤에서의 초원이 조승우 씨가 연기했던 그 장면이 떠오르시고 최근에는 그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좀 유행을 하면서 또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요. 일반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질적인 저하? 그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사회성이 부족한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근데 질적인 저하이기 때문에 사회성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상호작용과 사회적 의사소통
대인관계 이런 모든 사회적인 관계를 통틀어서 그 수준 자체가 이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발달 상황, 인지 기능에 비해서 질적으로 저하된 경우를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한되고 반복적인 관심사, 흥미, 이 행동은 흔히들 얘기하시는 상동 행동이 이제 여기에 속하는데요. 말 그대로 어떤 그 관심사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유별나 보이거나 한 가지에 집착을 하는 듯이 보인다든지 비전형적인 양상을 띠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잘 모르시겠죠. 네. 그만큼 이 스펙트럼이라는 진단 기준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있다 없다 보다는 질적인 부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단이 굉장히 어렵죠. 아까 이제 얘기하셨던 눈 맞춤이라든지 호명 반응은 진단 기준이 눈 맞춤 호명 반응이다 보다는 조기에 발견하는 조기 사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치료나 개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기에 빨리 발견을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발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노출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눈 맞춤, 그다음에 호명 반응, 그다음 뭐 포인팅 같은 걸로 얘기되는 협동 주시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 자폐 스펙트럼 증상을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이런 네네. 조기 증상 있을까요? 우리가 적어도 18개월 이상은 되어야 조기에 감별을 해내고 진단을 할 수 있는 최소 나이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신생아 때부터나 혹은 돌 전부터 너무 이렇게 걱정하시면 육아가 안 그래도 힘든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 전까지는 우리 재우고 먹이고 이런 데 조금 더 집중하시고 만약에 우리 아이가 15개월 이상 지나갔는데도 나하고 좀 의사소통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없다. 실제로 말이 뭐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지 않더라도 돌쯤만 지나도 애들이 손짓, 발짓을 하고 안아달라고 손을 이제 뻗고 부모님을 보면서 뭐 달라고 표현한다든지 싫으면 이제 고개를 젓거나 이런 식의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안 나오기 시작한다? 별로 빈번하지 않다? 이러면 이제 조금씩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18개월에서 24개월 두 돌 이 즈음에 한 3가지 정도의 사인이 있는데 이 3가지가 원활하게 안 된다 느끼시면은 소아정신과를 한번 방문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눈 맞춤, 두 번째는 호명 반응,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협동 주시. 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눈 맞춤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과장님이랑 저랑 얘기를 할 때 눈을 몇 번 마주친 것 같으세요? 한 그래도 수십 번은 지금 그렇죠. 셀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눈을 마주친다는 거는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지? 내가 내 얘기를 듣고 있나? 저 사람은 지금 뭘 하려고 하고 있지? 타인의 의도를 읽는 가장 기초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내 말을 얘기할 때도 눈을 마주치고 이제 저 사람이 궁금할 때도 눈을 마주치죠. 만약에 18개월이 지나서도 우리 아이하고 나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뭔가 교감하는 느낌이 상대적으로 좀 적다. 그러면 좀 의심해봐야 돼요. 근데 예를 들면은 아이가 엄청 재밌게 놀고 있는데 굳이 가서 막 하면 이제 그런 한두 번의 사건 말고요. 일관되게 나하고 소통되는 느낌이 없는데 그게 눈 맞춤으로 하나가 얘기될 수 있고 그 두 번째가 바로 호명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불렀을 때 반응도 정도를 보는 거죠. 그래서 뭔가 외부 세계가 나하고 교류를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할 때 이 아이가 관심이나 반응을 보이느냐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두 돌 전까지 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사실은 좋고 재미있는 존재가 부모님들이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이름을 불렀을 때 뭔가에 빠져서 못 들을 때도 있고 반응이 없을 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부모가 나를 부르는 걸 알고 그거에 어떻게든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두 돌이 됐는데도 불러도 전혀 대답도 없고 내가 부르는 것을 그냥 지나가는 어떤 기차 소리나 뭐 밥솥 소리 이런 것과 비슷하게 아이가 느끼는 것 같다. 그래서 뭔가 소통을 시작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러면은 좀 호명 반응이 질적으로 안 된다는 사인이기 때문에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제가 협동 주시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관심사를 얼마나 공유하느냐인데 협동, 우리 둘이 같이 주시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하면은 과장님이 여기를 보잖아요. 제가 손가락질 한 곳을. 그래서 나의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가르쳤을 때 같이 나의 관심사를 공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야 했을 때도 지금 제가 찍는 것을 보잖아요.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로 포인팅으로 대표되는 협동주시 이런 것들이 보통 두 돌이 되면 생깁니다. 아이가 이것 봐 저것 봐 이런 말을 못 하더라도 응 한다든지 손을 끌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눈을 보면서 확인한다든지 이런 식의 의사소통이 생겨야 되는데 만약 두 돌이 됐는데도 이런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러면 체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한되고 반복적인 흥미, 행동, 관심사 뭔가 물건을 계속 일렬로만 쌓아놓는다든지 다른 거 다 관심 없고 숫자에만 관심을 보이는 경우 예전에 비해서 이런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지금 점점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의학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기에 발견하는 케이스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화가 잘 안 되고 상호작용이 전혀 잘 안 되는 친구들만 자폐증이라고 불렀다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이제 좀 광범위하게 얘기를 하면서 흔히 말하는 고기능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속한 아이들이 좀 많아진 거죠. 매일 5분 아이와 함께 하세요.